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새만금에 저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벤트 기간으로 해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 물건을 회사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환 차원으로 여러분들한테 매각 중에 있는데요. 다 매각이 되었고 딱 한 필지 지금 남아있는 중입니다. 전화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속에서 금방 그 주인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낙 위치도 좋고 온도도 좋고 지목도 좋고 너무나도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요. 매입한 이후에 새만금에 대한 분위기와 반전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 한 3년 정도 가지고 있을 때 꽤나 큰 투자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만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큰 숲을 먼저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새만금은 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아니 지난 정부에도 추구했었던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새만금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외됐던 지역 전라북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내년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방정부 시대가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주도가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들어선 이후로 상당히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또한 진행이 되고 있고 전라북도 또한 내년이면 그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라도 새만금을 당연히 키울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수많은 정부에서 지방 분권화 시대라고 해서 지방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를 오갔었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울로 그리고 경기도권으로 외래 반대로 사람들이 몰리는 반응이 역반응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경기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들 그리고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정부는 실질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들을 드디어 이제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보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새만금은 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일찍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투자진흥지구 그리고 특화단지까지 지정이 되면서 개발에 한층 더 탄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번에 또한 마찬가지로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특구 얘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새만금이 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여러분들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지역균형 발전, 기회발전 특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지방에 이런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특구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기업에 법인세 5년 동안 면제를 해주겠다. 자, 이거는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외에도 엄청난 세제 혜택을 통해서 수도권 과밀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어떻습니까?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내려보내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그간 생각을 했던 부분들을 현실화가 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 지역균형 발전 말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격적으로 세제 혜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새만금이 과연 어떤 수혜가 이어질까요? 자, 여러분들, 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요,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회의에서 시도지사, 시도교육방, 그리고 기업인들까지 같이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기회발전특구는요, 지방 시도지사가 정부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지방에 있는 시도지사의,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어떻습니까? 권한을 많이 주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서 보여주겠는데요. 그리고 그 지방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는 게 해당 지자체 시, 그리고 관할 도지사가 가장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색에 맞춰서 도지사 또는 시, 군, 시청장이 어떻습니까? 방안을 모색을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그 어떻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신청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지방시대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지방뿐 아니라 현재 경기도에서도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수도권 경기도 북부지방 쪽이라고 하는 김포, 고양, 파주, 양주, 포천, 연천, 동두천, 가평 등 수도권 낙후지역 8곳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으로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이르면 올해 말께부터 지정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수도권에서는 경기 북부 쪽에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 쪽에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 강원도 쪽도 마찬가지로 시도 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을 중앙정부에서는 지정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어디를 지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자, 그러지 않아도 새만금에 대한 요즘 SOC 지금 예산이 좀 많이 감축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새만금을 다시 한번 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새만금의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회발전특구까지 지정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회발전특구까지도 새만금은 노려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소득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할 뿐만 아니라 재산세 5년간 100%, 5년간 50%까지도 감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투자진흥지구보다도 더 좋은 혜택이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소득세 감면은 1인 사업장이 대상이고 수도권 건물이나 땅을 판 뒤 특구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에는 특구 부동산 처분까지 양도차익 과세를 밀어주기로 했다. 자,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수도권에서 어떻습니까? 땅을 팔아서 또는 공장을 팔아서 일단은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팔아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산가치가 줄어들죠? 줄어든 자산가치를 지방으로 가서 투자하려니 자금이 모자라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팔고 나서 지방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양도세를 어떻게 이연시켜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정말로 좋은 세제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지방 분권화 그리고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 지가상승분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분담금도 100%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특구 이전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서 관련 세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까지 하네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세금 공제, 엄청난 세제 혜택을 줌으로 해서 서울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기업들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지금까지는 말뿐이었는데요. 말씀뿐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서울 수도권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기업을 운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이 된 곳에 도로공항, 항만, 철도, 지금 새만금처럼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곳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안 내려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려가서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지금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수많이 몰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어제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새만금에 투자하려고 지금 협상 중에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내년에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 인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기로 했고, 중앙정부의 톱다운식 규제 개혁으로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이끌어내기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톱다운 방식으로는 안 된다. 어떻습니까? 지방정부에서 여기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다가 올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확인해 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을 해주고 그 지역에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몰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에 시동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4일 지방시대 비전 전략을 내놓으면서였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해 3월 대선 이후 그동안 수없이 추진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정부도 그리고 이번 정부도 계속해서 지방 쪽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게끔,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게끔 수많은 정책이 나왔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되는 게 없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면밀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봤더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그러한 가려움증을 이렇게 긁어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기업들이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글쎄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자연스러운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함으로 해서 지역균형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 우여곡절은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 정책이 이렇게 지방 쪽으로 수많은 규제 혜택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도 탄력을 받고 있는 기업 유치가 더욱더 내년에는 확실히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만금 대한민국의 중심 맞지 않습니까? 이런 새만금에 여러분들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마지막 한 필지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다 나갔습니다. 한 필지. 정말로 거의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